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편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한국 언론을 독차지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들러리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 그것은 별도의 일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세상이 바뀐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망했거나 전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의 선동 보도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 북한 공연단 또는 태극기가 내려진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거, 그게 해외 언론에 아주 제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국내 언론보다는. 그리하여 한국에 속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이 있다 하는 것을 과시를 했습니다. 태극기 시위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그것은 구체적인 실적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이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반인류, 인권 탄압자한테 속지 않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치 쇼가 김정은을 포위망에서 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현실입니다. 쇼가 아닙니다. 쇼는 끝났어요. 평창 쇼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넣었다든지 남북 간에 친교가 잘 되고 있다든지 보도하는 것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북한이 처한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기름임과 현금입니다. 북한 정권은 기름과 현금이 끊어지면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기 코드를 빼면은 로봇이 기능 중단되는 거하고 똑같죠. 이 문제에 들어가면은 김정은은 앞이 캄캄할 겁니다. 이번에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정부가 그 만경봉호에 기름을 좀 공급하려고 하다가 국제 제재를 의식해서인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한국이 북한을 위해서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앞에도 큰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조화가 되어버리면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개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기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UN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제한을 했습니다.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유 50만 배럴, 합쳐서 450만 배럴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45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 한국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257만 배럴을 씁니다. 257만 배럴. 그러니까 북한에 허용된 연간 기름 사용량 450만 배럴은 한국의 하루 반 정도의 분량입니다. 하루 반 정도, 한 36시간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것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한 0.5% 정도 됩니다.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입니다. 작년의 강화된 제재로 해가지고 북한의 무역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12월의 북한의 대중 수출은 5,4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87%가 줄었습니다. 82%가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올해 북한의 수출은 한 1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10억 달러 수출. 이것 가지고 북한이 연명할 수 있느냐? 북한 정권이 연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10억 달러 수출한다고 했을 때 한국과 비교하면은 정말 한국은 작년에 5천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10억 달러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5천억 달러의 10%는 500억 달러. 1%는 50억 달러. 1%, 그럼 0.1%는 5억 달러니까 0.2%밖에 안 됩니다. 500분의 1입니다. 한국 수출의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쪽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김정은은 달러 외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 외화를 가져야 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충성을 바치는 한 몇만 명의 노동당 간부들을 먹여 살리고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벤츠도 사주고 고급 곤약 술도 사주고 할 수가 있는데 현금이 줄어들면은 통치력이 약화됩니다. 작년에 중국 정부가 유엔에 대북 제재를 우리는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다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우선 작년에 북한산 석유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입니다. 그리고 콘덴제이트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합작 기업을 120일 안에 폐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콩 마카오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자에 대한 허가증은 갱신하지 않는다. 2019년 말까지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돈이 줄어들고 기름이 줄어든다. 그러면 북한 정권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오로지 핵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은 과거와 전례가 좀 다릅니다. 과거는 우리 쪽에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바꿀 수 없도록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자 해가지고 퇴임 몇 개월 전에 북한에 갔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회담이 성사됐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먼저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요거는 과거와 달라집니다. 이것은 역시 김정은이가 다급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다.
먹히고 있는 그 효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정치쇼가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김정은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제재를 제대로 해봤더니 먹혀들고 있다. 김정은이가 약해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재를 더욱 강화를 해야 한다. 이게 성공하면은 이게 성공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면은 김정은은 결국 약한 입장에서 대화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대화를 통한 비핵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 희망을 건다면은 굳이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여유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협상은 하더라도 대북 제재는 강화하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절대로 회담과 제재를 서로 섞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북한 정권이 회담장에 나와서 우리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고 평화회담 또는 상중단, 즉 추가 핵실험은 안 할 테니까 군사훈련 중단하라. 그런 식으로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회담을 중단시켜버리고 제재를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회담을 계속 하더라도 제재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 이런 식의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딱 짜여진 구도에서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구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탈출구에서 빼내려면은 구체적으로 기름과 현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나서가지고 북한에 과거처럼 현금 주고 기름 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기관은 세계의 금융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처럼 김대중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몰래 달러를 보내주면은 즉각 발각되게 돼 있어요. 발각되면은 대한민국이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시망이 이런 국제적 감시망을 피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줄 방법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없다. 다만 아주 단편적인 환경보호의 입항을 허가한다든지 항공기가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그 정도지 구조적으로 이 포위망을 대북 제재망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핵 문제는 젖혀놓고 만나더라도 핵 문제는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고 국제사회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남북 간의 관계만 발전시키자. 그래서 평화협정 논의하자 또는 연방제 통일 논의하자 라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국내외의 여론, 국내외의 반발을 부르지 않겠느냐. 얼마나 동떨어지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그리고 좌파 단체가 많으니까 한국 안에서는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무리가 생기고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논의하려고 하면 미국이 응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연방제 통일 논의하자고 하면 헌법에 위반될 것이고 이것은 탄핵감이고 이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며칠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한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이었다. 그렇게 편안하게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처한 입장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적대 세력으로 돌리는 치명적 전략적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한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김정은의 저 핵이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북경은 워싱턴보다 더 가깝다. 두 번째는 미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중국의 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핵을 제거하면은, 북한 핵을 제거하면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 핵 없는 북한 정권이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다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뒷문이 열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은 계산 방법을 과거와 바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만주 이 지역은 중국의 뒷문이니까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로서 김정은 정권이 필요했는데 이 미친 개가 도둑만 물면 좋겠는데 손님을 자꾸 물고 하니까 말썽만 부린다. 이런 미친 개를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까지 난처하게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셈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가담하고 있는데 한국이 나서가지고 그 제재망을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뚫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김정은과 껴안고 동반자살을 하는 겁니다. 동반자살을. 김정은과 껴안고 대한민국 동반자살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허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동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국인들의 분별력입니다.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평창에서 벌어진 북한의 일대 정치쇼에 넘어가지 않는 건전한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달고 태극기를 흔들었던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